터키는 양대 문명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에서 이쪽은 서방 쪽이죠. 기독교 문명,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동이고요. 이쪽으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을 잇는 연결고리, 그리고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을 잇는 연결고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이지만은 정교가 분리돼서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양쪽을 중립, 조화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데타 이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주의를 강화하고 피해 숙청을 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에게 잠깐 예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터키 정부가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요.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강요회의 직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제 연다고 터키 정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즉 쿠데타 세력 처벌에 대한 내용이 이번 중대 발표의 중요한 사안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그 가담 세력을 응징하는 내용과 또 이번에 그 가담 세력인 군과 사법부를 개편하는 내용이 제시될 걸로 보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유럽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형제 부활, 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통령 중심제 강화 관련 개헌 계획이 나올지 좀 주목되고 있고요. 네. 그 이슬람주의를 강화한다고 하고 그 전에는 세속주의라고 했었고 그것이 적당히 이렇게 절충돼 있었는데 이슬람주의가 강화된다라고 하니까 이슬람주의는 그럼 뭐냐 그리고 세속주의는 뭐냐 그 용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슬람주의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터키가 받아들인 이제 세속주의는 유럽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 이후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종교는 개인의 어떤 영역에 두고 정치적인 공적인 부분에서는 종교를 배제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터키가 받아들여서 그동안 90년 이상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의개발당이고요. 네. 이슬람주의를 이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쿠데타 세력을 제거하고 나서 이 에르도안이 집권이 강화되면은 이슬람주의가 더욱더 터키 정치 사회에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균형추, 동방과 서방의 균형추 이런 것이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라 관측이랄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균형추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요, 이제 세속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현재 이제 중동 내 이슬람주의가 점차 확산하고 있고요. 한때 이집트에서도 쿠데타로 물러났습니다만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았었고요. 여러 이 중동 내 총선에서도 이슬람 세력이 승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설한 정의개발당이 권력을 잡아서 현재 10여 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균형추가 무너진다기보다는 이슬람주의가 조금 더 공간을 확대한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터키가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 같은 신정체제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란의 경우는 시아파이고요. 시아파의 경우는 성직자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터키 등 대부분 아랍 국가, 중동 국가는 수니파이기 때문에 수니파는 공식적으로 성직자 계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직자들이 권력을 갖지 못하고 또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도 성직자 이런 계급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개헌을 하더라도 에르도안이 권력을 가지고 신정체제를 확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